안녕하세요. 권훈입니다. 공사가 다 망하군요. 어떻게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까 싶네요. 그래도 조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연말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이르긴 하지만요. 최근에 저도 뉴스를 계속 보면서 사실 뭐랄까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뉴스를 자주 보시는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내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또 모든 일이 내 머리로 이해되는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은 같은 종인데도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를까? 왜 이렇게 달라서 싸우고 부딪히고 약속을 어기고 실수를 반복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는 걸까? 그냥 좀 서로 잘 이해하고 잘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럴 날이 과연 오기나 할까? 가능키나 한 바람일까? 약간 무기력해지기도 하고요. 근데 또 너무 그럴 필요가 없는 게요. 일단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챙기는 거예요. 나를 먼저 챙길 줄 알아야 이 세상이 좀 더 좋아지고 뭐 어쩌고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고 어쩌고 이걸 바랄 수 있는 거죠. 나부터 좀 더 건강해지고 성숙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부터 해야지. 이건 나중 일이고 그 다음의 일이고 더 큰 가치를 추구할 때가 아직은 오지 않았다. 일단 나부터 이 모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부터 조금 더 성장을 해야겠다. 이런 결론으로 늘 귀결되고는 하는 그런 뉴스를 보고 난 어떤 인간의 생각이 굴레 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제가 닮지 않고 싶은 어떤 사람과 집단과 모습들을 닮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좀 자유로운 사람이고 싶어요. 제가 속한 어떤 무리에서도 제 결정을 강요할 수 없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게 자유잖아요. 저는 자유롭고 싶습니다. 근데 자유롭기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자유로우려면 주변의 어떤 말, 의견, 그런 시류들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가, 커다란 자아가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 그러니까 아니죠. 가장 크다기보다는 가장 처음 골몰했던 나의 문제점이 바로 쉽게 휩쓸리는 나였어요. 뒤돌아서면 후회할 결정을 하는 나. 그냥 주변 사람들의 말에 잠깐 휩쓸려서 중요한 결정을 해버리고 하나의 결정권을,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격을 포기해버린 듯한 기분. 정말 유쾌하지 않죠. 제가 어떤 뉴스나 사회나 뭐 이런 얘기로 시작을 열었지만 지금 하는 얘기는 그냥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 것이고 어떤 정치적 성향을 나타낸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일 중 하나가 바로 쉽게 휩쓸리는 성향, 그리고 스스로의 의견을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성향 때문에 마음이 괴로웠다. 이런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덜 괴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 결국은 필요한 건 강한 자아였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정치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치 얘기 즐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어떡하지? 내가 무슨 말 했죠? 제가 이거 대본을 써놓고 하지 않거든요. 그냥 어떤 주제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고 생각을 적은 다음에 그를 기반으로 새롭게 얘기를 하는 거라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 중에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면 편집 과정에서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다고요. 결론이 너무 빨리 나와버렸네요. 이거 결론이 오늘 빨리 나오게 됐는데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how를 생각해봐야죠. 이제 왜는 알았잖아요. 왜 우리가 단단한 자아를 가져야 하는가?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자유로운 어떤 고귀한 한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아를 단단하게 만들고 키워야 한다. 내가 괴롭지 않게 내 자유 앞에 당당할 수 있게 그래야 한다. 이 말이고요. 근데 주변을 살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변을 이렇게 살피죠. 분위기가 어떤가, 이런 분위기인가, 이래도 되는가 눈치를 보죠.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에 필요한 눈치 말고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쨌든 정보의 선별이죠. 선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가지기 어려운 이유는 글쓰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충분히 읽고 써보는 경험이 있으면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나의 색이 짙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더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how가 나왔네요. 글을 써야 합니다. 무슨 글을 쓰나? 저는 일기를 정말 싫어했어요. 오늘은 뭘 했다. 날씨는 어땠다. 참 재밌었다. 이거 말고 적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늘. 근데 이것도 다양한 글을 접하다 보면 늘어요. 필사를 좀 하다 보면 늘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너무 스스로의 능력을 벌써부터 재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너 언제 가장 많이 컸니? 한다면 1차 성징이 있을 때 그때 정말 많이 컸겠죠? 기억은 안 나요. 큰 기억은 없지만 당연히 폭풍 성장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성장이 언제니?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20살 중반 이후입니다. 진짜로. 제가 생각하기에요. 사실 어린이 때나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고만고만해요. 아니요. 당연히 다르겠지. 분명히 다르겠지. 근데 그만큼 생각들의 어떤 질서정연함, 산발적이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된 것부터가 저의 결정적인 어떤 성장 사건이거든요. 사실 그냥 요구하는 것들을 맞추는 것에 조금 더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20살 초반까지도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 응당해야 하는 일, 남들 다 하는 일을 위주로 수행하는 편이었다면 그 후에는 그제서야 나를 좀 바라보고 내가 왜 이런지 생각을 좀 해보고 이런 성향, 나의 그 어떤 개인적인 성향과 나의 색깔과 여러 가지 나만의 대처법, 반응, 생각, 원인, 그 기저에는 뭐가 있을까를 진심으로 보려고 했을 때가 제가 가장 많이 성장한 때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해하고 나를 스스로 위안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크는 데에는 글을 읽고 쓰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만큼 쉽게 후회하지도 않고 쉽게 휩쓸리지도 않고 조금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보는 것만큼 성숙하고 건강한 것만은 아니지만서도 제가 그래도 저는 늘 저의 과거한테 말을 건다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누군가 조언을 구할 때 대답을 할 때도 예전에 내가 이런 조언을 구했다고 상상하면서 답변을 해요. 그러면 좀 부담감이 좀 덜하기도 하고 사실 누군가가 나한테 조언을 구한다는 게 그 사람이 필요해서 나에게서 답을 얻고 싶어서 묻는 거겠지만 나도 아직 너무 어리고 나도 너무 미숙한 지점이 많고 나도 잘 모르고 그 질문을 나도 매일매일 하고 있고 스스로한테 이렇게 쉽게 답변해도 되나? 이런 걱정을 안 하진 않아요. 이런 생각도 해요. 누가 야, 너 그때 이렇게 쉽게 얘기하더니 너도 똑같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지? 실제로 제가 매일 하는 걱정들과 고민은 여러분들의 걱정과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닮아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우울해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억지로 하진 않거든요. 내 생각이 아닌 것들을 훔쳐서 대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저한테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니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또 마음을 다잡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말, 내가 진짜로 한 생각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무조건 읽고 쓰는 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거고 당신을 더욱 성장시키는 일이 될 거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오늘은 뭘 했다. 어떤 느낌이었다. 이런 생각을 했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나는 어떤 기분이 드는가. 이런 소소한 것들부터 시작하는 일기를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닮지 않고 싶은 사람들, 제가 닮지 않고 싶은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닮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자신의 의견이 없고 주변의 바람에 그냥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 누구도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언제나 두서없고 산만하고 무작위의 저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별일 없이 만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권훈이었습니다.